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켤레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에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에요. 개수가 전부 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전부 다 a, b, c를 얘기하는 거고요.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이면, 개수가 만약에 a, b, c가 전부 다 유리수이면 무조건 무엇이 성립하니? 무리수 켤레근과. 야, 무리수 켤레근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었대. 얘의 근이 이거 하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도 얘의 근이 돼. 즉 이것을 우리는 무리수 켤레근이라 부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복소수 켤레근, 뭐 허수 켤레근이라고 부릅시다. 그냥 허수 켤레근도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허수 켤레근은 뭐냐면요, 1 마이너스 루트 3i가 근이면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 돼. 자, 근데 개수가 만약에 모든 개수가 a, b, c가 그냥 실수였어. 그럼 실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b, c 중에 루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리수 켤레근은 성립하지 않아. 무리수 켤레근 빼고 뭐만 성립하느냐? 허수 켤레근만 성립이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잠깐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됐니? 근데 얘의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야. 얘의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루트 3은 어디서밖에 못 나와? 여기서밖에 못 나오지. 왜? A, B, C가 다 유리수니까. 그럼 여기서밖에 무리수가 못 나오지. 그러니까 뭐가 뿔마의 영향을 받아서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켤레근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개수가 만약에 실수였어. 그러면 개수 A, B, C 중에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B가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야?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성립할 수가 없죠. 왜? B가 루트 3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뿔마의 영향을 안 받잖아. 즉 그래서 개수가 실수면 허수 켤레근까지 돼. 왜 허수 켤레근은 될까? 잘 보자. 개수가 실수면은 개수가 실수야. A, B, C가 지금 전부 다 실수야.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i는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허수가. 왜? 아, A, B는 실수거든. 허수는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i가 근이면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 된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암기. 자, 보자. 그래서 449번을 볼게요. 449번 유형 17번이죠. 유리수 AB에 대하여 밑줄 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예전에는 함정 그렇게 파놔. 실수 AB에 대하여.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5도 근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유리수 AB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이건 되게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얘 근이 1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래. 그럼 뭐도 근이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루트 5도 근이 되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 그래서 2. a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b. 둘이 곱하니까 1 마이너스 5. 합차 공식에 의하여.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더하기 16이니까 20, 정답 5번이 됩니다. 뭐 요거 굳이 풀 시간까지 주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풀 시간 안 줍니다. 넘어갑니다.
456번이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2차 방정식 세우는 건데요. 456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x는 알파, 베타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세워지죠? x는 알파 또는 베타니까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세우면 되나요? 틀렸어요. a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하시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456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내가 얘의 근은 지금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먼저 찾으셔야죠. 왜?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알파 베타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죠? a의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는 0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 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뭐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고, 그럼 요거는 전개해서 알파 베타 플러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알파 베타 보시니까 마이너스 5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합, 곱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 세우죠. x제곱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로 바꾸십니다. 곱 마이너스 13이죠. 끝나지 않았고요. 최고차의 개수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1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잠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두 근이 알파 베타였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2가 됐어. 어떻게 하라고? x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정말 얘랑 똑같아지나? 마이너스 4x 플러스 6x 플러스 2x 2는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어때? 똑같지? 훨씬 간단하지? 빨라진다고. 두 근이 2씩 커졌어? x 빼기 2야. 부호 바꿔야 돼. 그럼 왜 그러냐면 고등수학 하에서 도형의 이동을 배우신 학생들은 알 수가 있어요. 도형이 이동해서 잘 보세요. 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야. 봐봐. 이렇게 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인 함수가 있었어. 얘가 y는 fx라는 함수였어. 그럼 얘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또는 베타가 되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인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정확하게 다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되면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이동시킨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함수는 누가 되는 거야? x-2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두 칸 이동이니까 x-2가 들어간다고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시죠. 그렇죠? 그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게 훨씬 빠르죠.
자, 이거는 456번 풀어보세요. 풀었나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465번으로 넘어갈게요. 465번으로 넘어갑니다. 도형에서의 활용이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465번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뭐가 나와? 465번은 뭐 알고 있어야 될까? 중학교 도형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도형 개념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 뭐 나올까 이거? 두 개의 현이 지금 교차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거 원과 비례에서 나오죠. 자, OP, B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고, 자, OP 길이와 BP 길이를 두 근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OP 길이를 내가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럼 BP 길이도 내가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1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두 근의 합이 1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냥 내가 11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잡을게. 그리고 알파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울 건데 이 중학교 때 배우잖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지. 제곱 더하기 제곱인가? 내 말이 맞지 않냐? 이거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맞지? 근데 틀린 거 아니지? 아, 니네들이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거 같이 얘기를 해서 근데 당황했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12는 11 플러스 알파 11 마이너스 알파. 이거 맞니? 121. 잠깐 이거 곱하면 얼마냐? 96. 121.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더 나으려나? 그럼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그럼 5랑 6이니? 이거보다 아예 식을 그냥 구해버리는 게 나을 텐데. 그럼 여기서 알파가 뭐 나와요? 5 나오죠? 그래서 베타는 뭐가 나와요? 6 나오죠? 그럼 방정식이 뭐가 돼요? x의 제곱 두 근의 합 11 마이너스 11x. 그러니까 이 두 길이를 방정식의 두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두 근의 곱 30. 정답 2번이죠. 다음 내가 도형 활용해서 내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466번 보세요. 뭐 선 그어야 될까 얘들아? 어떤 것을 선을 그어야 될까?
A하고 그렇지. 보조선 그어주세요. AP, PB 이어주세요. 그럼 삼각형 나오죠. 큰 삼각형 나오는 거 보이세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야, 원 나오면은 무조건 중심에서 교점에다가 선도 그어주고, 또는 지름이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찾아. 나 항상 그러거든 얘들아. 도형 문제 나오면은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야. 중학교 걸 다 까먹으셨으니까, 에? 중학교 걸 다 어디다 팔아먹은지 다 까먹으셨으니까 하나 알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여기는 뭐야? 정확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군가 한 명 맞았어요. 누굴까? 참고로 A, B는 아닙니다. 루트 AB예요. 루트 AB야. 루트 AB예요. 루트 AB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무슨 내용도 다 까먹었나 봐. 그거 가지고 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468번 별표 치시고요. 저번에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는 문제를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468번이에요. 자, 468번이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고, 얘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래. 얘는 x가 알파 그리고 베타래. 다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f 알파는 f 베타는 1이 되는 fx라는 아이에 대하여 fx를 찾아서 f3을 찾으래요. 그리고 fx의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래요. 자, 보십시다. 야,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아니니? f 알파도 1이고 f 베타도 지금 1이니까 넘겨. 넘기면 f 알파에서 1 빼면 0이지. f 베타에서 1 빼면 0이야. 그럼 무슨 얘기죠? fx라는 식에서 1을 뺀 요 식은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고 얘는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예요?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고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는 식이니까 그거 바로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누구야?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겠지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집어넣으면 0, 베타 집어넣으면 0까지 이해가 가셨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의 x제곱의 계수는 1이래. 그러니까 k는 1이야. k는 1이야. 그럼 끝났죠? fx는 자 마이너스 1만 우변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돼서 f3 값이 찾아집니다. 이거 전에 했던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근데 시험에는 470번이 나왔었죠 그때. 전년도 시험 문제. 68번 풀고 70번도 푸세요 지금.
474번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래. 실수 k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되래. 그럼 이런 얘기야.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k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0돼야 된다고 다시 얘기합니다.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판별식이 0돼야 된다고요. 즉 1단계 뭐 하라는 거죠? 판별식 하란 얘기고요. k-a의 제곱 마이너스 자 짝수 판별식입니다. 1 곱하기 예. 그래서 이게 0 돼야 되고요.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ak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자 그래서 k로 묶어야 되고요. 묶여 있네요. 그냥 안 묶인 애들 밖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k에다가 뭘 이게 판별식이야. 지금 이게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요. 뭐 해도 k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 되려면 얘도 0 얘도 0. 그래서 a는 0 b는 1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죠. 쉬는 시간 갖고 합시다. 딱 10분 쉴게요. 지금 35분. 지우라는 건 지우세요. 그냥 1등급 다 풀진 않을게요. 풀라는 것만 푸세요. 85번 푸시고요. 86번 푸시고요. 88번 푸세요. 넘어가서 92번 지우시고요. 94번 지우세요. 나머지는 푸세요. 됐죠? (495번) 쪽으로 자 92페이지 2차 함수 들어갑니다. 2차 함수 들어가요. 여기가 유형이 꽤나 많아. 25번까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유형 10번까지 나갑시다. 너 맞니 과제? 우리 몇 번부터 시작했니 과제? 17부터 시작했다고? 그럼 450부터 해서 풀으면은 그래 알았어. 뭐야 유형 10번까지 나가면 과제 100문제도 안 되네. 내가 풀어준 무당수들도 있고 1등급에서 버려진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 70문제 과제 되겠네. 60에서 70문제 문제. 자 판별식이 이제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의 의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무슨 의미를 가느냐?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의미를 해요.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자, 이 함수는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로 나누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면은 y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꼭지점의 좌표로서 a에
x-m의 제곱 플러스 n과 같이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표현하는 방법 해서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어느 때 쓰이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외워야 되는 공식도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잘 보자. 이 형태에서 우리가 대칭축 뭐니? 대칭축은 뭐냐면 이 참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2가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x축과의 위치관계와 그리고 대칭축 뭐예요?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해요. 왜? 이 참수는 대칭성이라는 특징을 갖거든요. 또 최대값과 최소값 중학교 때 나왔던 거 생각해봐. 최대값과 최소값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 그럼 얘는 이 참수의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은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거 x는 뭐니? 이런 얘기인데 대칭축 구하는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암기하세요. 얘가 바로 뭐랑 똑같은 거야? 완전 제곱꼴에서의 m과 동일한 아이야. m을 빠르게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됐지? 다음 여기서의 a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a는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모양을 결정짓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뒤에 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막 이렇게 돼 있어.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랑 쟤는 평행이동해서 무조건 겹쳐. 이 참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최고차항이 개수거든. 그래서 a는 모양을 담당한다 라는 거고 b는 방금 봤듯이 대칭축을 결정짓는 데에 b가 사용이 되고요. 다음 c는 무슨 기능을 하죠? y 절편을 담당한다라는 얘기죠. c가 변하면 높이가 바뀌어요. y 절편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여기 2번째 형태. 이 2번째 형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형태죠? 얘는 x축과의 교점을 나타내는 형태예요. x축과의 교점 또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러한 형태로 변형을 해야 돼. 인수분해 꼴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역시나 대칭축도 찾을 줄 아셔야 되고요.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대칭축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랑 베타거든요. 그러면은 대칭축이란 놈은 어디 있는 건데?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거든. 그래서 대칭축은 뭐냐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대칭축이야.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잠깐만 볼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쓴다? 최대 최소 문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올 때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대칭축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x는 m. 이 직선이 바로 x는 m.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다 같은 거예요. 얘 다 같은 거고요. 다음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지요. m,n이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주는 형태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 정리한 것밖에 없고요. 자, 이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형태를 찾기 위하여 정리를 해보면 얘를 인수분해 꼴로 변형을 하면은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바로 뭐가 되는 점이에요? 얘가 바로 알파와 베타 즉 뭐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우린 뭐라 부른다? 판별식이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근호 아니 양수이면 실수이기 때문에 x축과 두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판별식은. 자, 그럼 판별식이 이번엔 0이 됐어요. 그럼 판별식이 0 되면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의미 없어지고 얘랑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나오게 되는데 접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근호 아니 음수이기 때문에 허수가 나와요. 허수라고 하는 수들은 헛숫자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대소관계가 없다란 얘기예요. i랑 이 i랑 누가 커요? 말해줄 수 없어요. 헛숫자니까. 누가 큰지 말해줄 수 없어.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다가 점을 찍어줄 수 없다란 얘기야. 알겠니? 대소관계가 없는 헛숫자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주려면 대소관계가 있어야 돼. 1과 2 사이에 찍을까? 3보다 큰지 어디다 찍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번 단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495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밑줄 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풀어주지 않을게요. 할 줄 아실 테니까. 판별식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499번 볼까요? 499번 볼까요? 자, y는 2x의 제곱 px 플러스 q 얘가 1,2를 지난대. 그리고 단서가 또 뭐가 있냐면 x축이 접한대. 그럼 그것을 단서로 p와 q를 찾으래요. 그럼 1,2를 지난대. 그럼 뭐 어떤 함수든 지난다라고 나오면 그냥 대입하는 거죠. 1,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2는 x에다 1 대입하니까 그래서 p 플러스 q는 0 나왔고요.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뭐가 있느냐? x축에 접한대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하니까 p 제곱 마이너스 4의 8q 0 근데 q는 마이너스 p 그래서 q에다가 마이너스 p를 갖다 집어넣어주니까 q에다가 마이너스 p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p 제곱 플러스 8p는 0 그럼 p는 0 또는 마이너스 8 근데 p는 0이 아니랬어 문제에서. 그럼 p는 마이너스 8 그러면 q는 8 해서 pq가 찾아졌죠. 네. 그렇죠. 서로 다르는 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방정식의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함수의 입장에선 서로 다른 두 점 같은 말이에요.
이건 대신 함수. 이거는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실근이래. 방정식의 입장에서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건 방정식이죠. 이건 함수죠. 실근이라고 그랬어. 방정식에서 실근이란 말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그렇죠. 중근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함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땐 무슨 얘기예요? 교점이 나오도록. 그 말이 실근이란 말과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교점이 생기도록.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또는 접한다. 뭐예요? 중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x축과 만나야 된대. 그럼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x축과 만나야 된대. 판별식은 0보다 커도 두 개 교점, 같으면 한 개 교점. 어쨌든 만나잖아. 그러니까 x축과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판별식은 0 이상.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502번. 자, 아까 풀었던 거랑 되게 똑같아요. 아까 풀었던 거랑 되게 똑같아요. 502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502번이에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할 때 무슨 말로 바꿔도 돼?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 방정식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호연아 듣고 있니? 풀 수 있니? 짝수 판별식 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2k 플러스 b. 이게 판별식인데, 자 판별식을 더 정리해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k로 묶으면은 여기서 2ak 여기서 마이너스 8 2를 뽑아낼 걸 그랬네. 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 자 얘에 대한 판별식을 하시는데 짝수 판별식 하실게요. 자 얘를 절반으로 나눈 a-4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그래서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4b. 이게 판별식이고요. 얘가 0 돼야 됩니다. 얘가 0 돼야 돼요. 뭐야 나 지금 뭐하고 있니? 미안해. 뭐하고 있니 나 지금? 이거 왜 또 하고 있어? 판별식이 왜 또 하고 있어? 틀렸죠? 자 정리할게요. 자 얘가 뭐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0 나와야죠. k의 값에 관계없이요. 나 지금 뭐가 잘못됐냐 이거? 4가 왜 곱했니 내가? 짝수 판별식 했는데? 아 짝수 판별식이 아니라 짝수 판별식 했는데? 뭐야 이거? k제곱 회제곱 날라가죠? k로 2k로 묶으면 2k로 묶으면 여기서 2ak 나오니까 a 마이너스 2k 나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얘가 0 돼야 되죠.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a는 1이죠. a가 1이니까 b도 1이죠. 그래서 a와 b 둘 다 1이어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4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m의 값에 관계없이다.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는영이 아니니까, 등호가 있지 않으니까 항등식이 아닙니다.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505번입니다.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을 모르겠어 혹시?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은요. 자, 그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뒤쪽에서 나올 내용인데 그냥 해줄게. 잘 봐. 항상 만족하는, 항상 만족하는 뭐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는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항등식 비슷한데 항등식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고 싶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게 접근이야. 자, 근데 요거는요. 우리가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로 따져서 한번 해볼게요. a가 0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2차 함수인데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거든. 그지?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우리가 함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의 우리가 y는 해서 2차 함수가 y는 0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x에 뭘 들어가더라도 x에다 너희들이 뭘 집어넣어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모든 그래프의 모습이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안 만나야 되니까. 됐어요? 다시 잘 봐. 그래서 내가 전에 정리 싹 다 해줬던 거 기억나지? 자, 정리합시다. 잘 보세요. 자, a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다. 얘가 0보다 작다. 0 이하이다. 를 만족시키는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잘 보세요. a가 0보다 크면은 a가 0보다 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잖아. x축보다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야. 다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얘도 아래로 볼록하지? x축보다 위에 있어도 괜찮고 또 같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부등식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게 돼. 그래서 항상 만족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번에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x축보다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아래에 있는 애가 있어 없어? 전부 다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없어? 미안. 전부 다 아래에 있을 수 없어. x축이 이렇게 그려져도 이렇게 그려져도 이렇게 그려져도 전부 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불능. 됐어? 불가능하다고 얘는. 얘가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자, 0 이하야.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수는 없어. 무조건 위에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 나올 수가 없게 돼. A가 음수야.
자, 지금 뭐야? A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x축이 어디 있어도 한 점, 두 점 어디 있어도 전부 다 위에 있을 순 없어. 그래서 얘는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 될 수 없는 형태야. 자, 다음 얘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 될 순 없어. 얘도 보자. 위로 볼록해. 지금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으래. 가능하죠. 한 점에서 만나면 불가능하죠. 두 점에서 만나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다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전부 다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으래.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아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전부 다 아래 있거나 같아야 되거든.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죠? 탈락. 따라서 판별식이 0 이하 여야지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504번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돼.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걔가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이어야 돼.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할 거 있나요 혹시? 없으면 지웁니다. 자, 505번 들어갑시다. 505번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최소값은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죠. 그래서 항상 x축과 뭐 만나지 않는다. 그럼 최고 차이 계수 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셔야 돼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자 만나지 않도록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걸로 푸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508번 이 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의 그래프가 x축과의 두 교점 x좌표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라 했을 때 실수 a 값의 모든 곱은 선생님 이거 너네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못하잖아. 그지?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셔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양변 제곱하셔서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8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얘는 양변 제곱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9. 선생님 절대값 어디 갔어요? 에이, 야,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할 때 절대값 제곱한 건데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절대값 사라진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할 거니까 요렇게 변형해서, 그쵸?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무슨 뜻이라고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얘에 대한 다른 표현. 이거 무슨 뜻일까? 알파와 베타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잖아. 요 점이랑 요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만약에 베타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요. 511번 보세요.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 x축과의 두 교점 AB에서 만난다. 두 선분, 자, 두 선분이 아니라 선분 AB의 길이가 4일 때
선분 AB의 길이가 4일 때 밑줄 치시고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이렇게 바꾸셔서 푸는 거죠. 자,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팁을 다 던져주면 여러분에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512번 보세요. 아마 이번 과제는 영상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거야. 아마 512번이에요.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뭐가 보여?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x축과의 교점 나오면 내가 무조건 어떤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인수분해 꼴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어쨌든 이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이건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해가 가니?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마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인수분해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접근하니까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민이가 어려워하는 문제 515번입니다. 515번입니다. 자, 515번. 자, 문제 보시면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f의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야 사실 이거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냥 구해서 두 근 찾아도 돼.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하지 말라고.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2x-1이 알파가 되게끔 하는 아이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 이유는 아까 설명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야. 또는 알파 자리 그대로 베타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둘이 합치면 2분의 둘이 합하니까 요렇게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니까 정답은 2분의 7일 거고 요렇게 해서 찾아지게 되죠. 정답 3번입니다. 여기까지.